안녕하세요. 대배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7월 3일 BCNC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와 앞으로의 업황의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이 같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위치와 흐름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BCNC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현재 구간이 바닥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관련된 이슈 사항들 그리고 제가 이유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6월달 촬영을 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저리 대출 관련한 내용 부분이고요. 큰 틀에서는 반도체 이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인데 5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제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어떤 내용이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17조 정도 가량으로 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졌는데 저리로 대출 방향으로 조금 정해졌습니다.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저리 대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, 결국 대출 방향으로, 지금 방향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, 이 부분이 처음에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팹리스,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만 대출을 지원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대 1%포인트까지 우대를 받을 수가 있고요.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1.5%포인트까지 지원을 받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랑 SK 대출을 받을까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이 아니다.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선을 좀 그은 방향은 있긴 한데 자,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서 얼마나 기업에 큰 이득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긴 하죠. 대출 이자 지원폭도 많이 크지도 않고 지원도 한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미비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결국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보시게 되면은 5조 원 가까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하이닉스가 3조 원 가량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이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 우리가 보고 있는 BCNC까지 해서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나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 투자가 활발히 되게 되면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겠죠.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BCNC에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결국에 매출이 올라가게 되겠죠.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연쇄작용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발성 이슈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업황 분위기 개선으로 관점으로 보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죠. 금리 부분은 또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결국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고객사에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결국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금리 부분이 될 테고 금리가 낮아져야지 고객사에서 투자를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재개를 하기 때문에 그 활발을 통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은 되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
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%고요. 9월 18일 날 있는 요때 61.5%로 해가지고 지금 9월달 인하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.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7월달 정도 해서 이번 달이 되겠죠.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 포인트가 두 가지죠. 두 가지. 첫 번째는 정부 정책,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. 이 두 가지가 결국 큰 틀에 봤을 때는 금리에 영향이 될 거고, 이 부분이 결국에 BCNC로 봤을 때는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포인트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관련해서 BCNC하고 하나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? 하나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원익 QNC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, 그 다음에 TCK 한번 볼까요? TCK도 계속해서 좀 조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다. 근데 이제 BCN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눌려있는 상황이고, 거래량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좀 주가 상승하는 힘이 다소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지금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, 지금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고,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조금 동반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현재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확률이 높겠죠. 이 바닥이라는 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, 우리는 여기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점을 높이고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보통 높은 확률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거래량이 나오는 상승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주봉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좀 이른 시점이다 보니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만 저점 높여지는 흐름이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이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이 노란색 선인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전에 나와 있던 저점보다는 이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구간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, 그리고 그 시점에서 또 특이한 이슈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BCNC 영상에서도 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